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크리스티나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시작되는 9월 한가운데 와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오히려 더위가 막바지 고비를 향해 가고 있어 가을을 맞이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요.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 사시는 시청자님들은 조금씩 가을을 느끼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영국이 낳은 위대한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이미 앞전에 찰스 디킨스의 몇몇 작품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두 도시 이야기는 하나의 단순한 소설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역사소설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찰스 디킨스는 이 소설의 시기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18세기 말 두 도시가 의미하는 런던과 파리를 배경 삼아 작품을 전개했죠. 당시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소설 속에서 신랄하게 두 도시에 난무했던 부조리를 비꼬아가면서 썼기에요. 이 작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시대의 정황과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역사의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인 듯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으로 알려진 두 도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작품의 이야기는요, 영국 런던 텔슨 은행에 나이가 지긋한 자비스 롤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고객이자 오랜 친구인 알렉상드 마네트 박사를 구출하러 파리로 떠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네트 박사는 18년이란 세월 동안을 억울한 누명으로 프랑스 바스티유 감옥에 갇혀있다 출감해 있었고요. 그에게는 루시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루시는 아주 일찍이 어려서부터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살아오다가 로리로부터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 듣고 함께 프랑스행 배를 타고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한편 출감한 마네트 박사는요, 그의 옛 하인이었던 드파르주가 운영하는 술집에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는 이미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고요. 감옥에서 배운 구두 만드는 기술로 한 어둡고 허름한 다락방에 갇혀서 구두를 만들고 있었죠. 마네트 박사는 딸 루시와 로시를 알아보지 못하다가요. 옛 기억을 더듬게 되면서 결국 영국 런던으로 무사히 루시 그리고 로리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 일행은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찰스 다네이라는 프랑스 출신 귀족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찰스 다네이는 후작 가문의 출신으로서 당시 프랑스 귀족들과 자신의 가문이 악행을 일삼는 모습이 싫어서 귀족의 신분을 버리고 자신의 고국을 떠나 영국으로 망명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마네트 박사는 그간 바스티유 감옥에서 모든 힘들었던 시절을 딸 루시와 함께 보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잊을 수 있었죠. 장면은 바뀌어 1780년 런던의 중앙형사재판소에 5년 전 11월 금요일 밤과 얽힌 중요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피고가 된 한 젊은 청년 신사는 사형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요. 그의 이름은 찰스 다네이였죠. 프랑스와 영국을 오가며 반역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되었고요. 로리스의 일행은 5년 전 단지 같은 역마차를 탔다는 이유로 증인의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네트 박사는 찰스 다네이의 프랑스 본명을 듣게 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찰스 다네이는 피고를 도운 변호사의 노력 덕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요. 그 후에 우여곡절 끝에 루시와 찰스 다네이는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귀여운 딸도 얻게 됩니다. 1789년 7월 어느 날 밤 로리는 은행에서 퇴근 후 마네트 박사와 루시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 들려 당시 정세가 험악해지고 불안한 프랑스 파리의 정황을 알려주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파리에서는 성난 군중들이 소총, 화약, 쇠도끼, 칼 할 것 없이 들고 바스티유 감옥으로 향해 쳐들어갑니다. 귀족의 권위에 거역했다는 이유로 잡혀있는 죄수들을 구하기 위함이었죠. 그들은 오로지 굶주림과 복수라는 같은 한 일념으로 흥분된 상태였고요. 이러한 소요 사태는 3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성난 군중들을 프랑스의 귀족들은 막을 수 없었고요. 휘황찬란한 베르사유 궁전조차 이들을 막을 수 없었죠. 한때 사치와 향락의 극치를 달리며 민중을 착취했던
귀족 계급이 반란으로 금이 가면서 왕가는 무너지게 되었고요. 1792년 국민의회는 왕정의 폐지를 정식으로 결의하게 됩니다. 이 무렵 로리는 파리 지점의 장부와 서류를 안전한 곳에 옮기기 위해 파리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때 찰스 다네이도 위험한 파리행을 결정하게 되죠. 찰스 다네이는 한 통의 편지를 프랑스의 가벨이라는 후작의 대리인 증세관으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그는 타국으로 망명한 귀족의 행방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중에게 잡혀서 파리의 감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자신을 구해달라는 요청의 편지를 찰스 다네이에게 쓰게 되죠. 결국 찰스 다네이는 간단한 편지만을 가족에게 남긴 채 파리로 떠납니다. 파리에서 일어났던 반란의 소용돌이는 계속되었고요. 왕과 왕비도 재판을 받아 사형을 언도받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 아니면 죽음으로 치닫고 있었고요. 30만 명의 프랑스 젊은이들이 폭군에 맞선다는 이유로 일어나고 있었죠. 프랑스로 들어온 찰스 다네이도 망명자라는 죄목이 씌워지면서 이런 동란에 휩쓸려 라포르스 감옥에 투옥되었고요. 이 소식에 루시는 절망하며 괴로워하자 마네트 박사와 로리는 찰스 다네이를 구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1859년에 찰스 디킨스가 발표한 두 도시 이야기는요. 미국 독립전쟁이 도화선이 되어 프랑스 대혁명으로까지 이어져 1789년에 혁명이 발발한 파리와 런던을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인데요. 프랑스 혁명의 피와 복수만을 다룬 내용이 아닌 여기에 사랑이 더해진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의 서도에 찰스 디킨스는 영국 왕자에는 턱이 큰 왕과 얼굴이 못생긴 왕비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 왕자에는 턱이 큰 왕과 얼굴이 어여쁜 왕비가 앉아 있었다라고 서술하는데요. 작품 배경 당시 영국은 조지 3세 왕과 왕비 샬럿 소피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요. 프랑스에서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통치하고 있었죠. 양 나라는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었지만요. 영국은 17세기 청교도 혁명을 통해 귀족이 왕권을 견제하는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고 있었고요. 프랑스는 절대 군주제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17세기 영국 혁명은 지주 중심의 왕당파와 상인 중심의 의회파가 대립하는 가운데서요. 국왕 찰스 1세를 처형한 뒤 왕권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끝이 났던 반면에요. 프랑스 혁명은 성난 민중과 왕권과의 전적인 대립이었고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처형함으로써 공화정이 들어서고 끝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소설 속의 내용으로 봐서는요.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 모두 빈부의 차이가 극심하게 나면서요. 사회는 무법천지와 같이 치안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노상 강도가 기승을 부렸음을 엿볼 수 있고요. 별로 심각하지 않은 죄목에서 사형을 받는 죄목에 이르기까지 아주 쉽게 사형제도를 남용하는 모순에 찬 사회의 모습도 함께 엿보게 됩니다. 이 소설이 사랑이 더해진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요. 마네트 박사가 귀족의 만행을 고발할 만큼 용기 있는 자이면서 동시에 원수의 가문을 사위로 맞을 만한 관용 그 자체로 표현되어지는데요.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이 바로 자신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었던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위로 맞아들이고요. 후에 그러한 사위가 위험에 빠지게 되자 최선을 다해 그를 도우려는 모습 속에서 찰스 디킨스는 소설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던 인간상을 그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마네트 박사의 사위인 찰스 다네이 역시 귀족의 신분을 버리고요. 영국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만의 독립적인 모습과 자신에게 도움을 청했던 옛 하인 가벨을 구하기 위해 혁명으로 인해 불안한 사회인 파리로 다시 향하는 모습 속에서요. 계급에 묶이기보다는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며 귀족의 특권보다는 평민과 동등한 신분으로 돌아가 한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박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 국기가 의미하는 삼색, 자유, 평등, 박애를 대표하는 인물이 소설 속의 찰스 다네이가 아니었나 추측해 봅니다. 오늘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해 보았는데요. 이 소설을 이미 읽으신 시청자님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더 이 작품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지니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